자, 7번 문제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요. 저는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이라는 또 키워드가 하나 있고 실제로 이제 속해 있는이라는 키워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선지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제가 다시 푼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을 쳐거나 혹은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이제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니까 최대한 이제 표를 좀 반듯하게 그리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이라도 표를 이렇게 그려서 갑과 을과 병이 속해 있는, 실제로 속해 있는 이제 사회 집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지를 분석하실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갑을병 모두 다 A 대학교의 재학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갑도, 을도, 병도 모두 A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취업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또 독서 모임이 을과 갑이 함께 또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총동창회의 주최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특강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땡땡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 그럼 갑은 활동을 하나요? 안 하죠. 병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긴 또 네모네모 시민단체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모네모 시민단체가 나왔고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그게 갑인지 병인지 혹은 제3의 인물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에 세모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체험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렵고 언론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인 협회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은 취업상담센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한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 그러면은 갑과 병은 모두 대한학교에서 교사로서 보조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땡땡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에 이제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서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를 물었는데요. 공식 조직의 개수 한번 볼까요? 교내 독서 모임, 취업 상담센터, 그 다음 총동창회, 땡땡 기업, 그 다음에 시민단체, 모두 다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4개이고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방송사, 방송인협회, 취업상담센터 모두 다 4개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가 아니라 둘이 똑같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1번은 아예 틀린 선지고요. 2번을 보시면은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를 보시면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지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방송인 협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 학회, 협회,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연합, 그 다음에 조합, 여기에다 플러스 총동창회, 대학교 총동창회는 모두 다 공식 조직이면서도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나 이 집단이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단체들의 이름이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학회, 협회, 연대, 연합, 조합. 거기다 이제 대학 총동창회까지.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민단체, 방송인협회 모두 다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2개이고요. 실제로 그럼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한번 볼까요? 독서 모임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아까 보면서 못 적었는데 을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죠. 병이랑 같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라고 있으니까 함께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을도 시민단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병도 지금 보면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라 그랬지 여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다 대학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그럼 독서 모임과 시민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2개 같다. 정답이네요. 이렇게 운이 좋게 정답이 2번에서 나와줬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기관은 몇 개인가요? 대학과 대한학교이니까 2개가 되겠죠. 그런데 갑이 속해 있는 공식 사회기관은 대학, 대한학교. 마찬가지로 2개네요. 많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보시면 대학이 있고요. 대한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2개가 되겠고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네모네모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1개보다 적다? 아예 말이 안 되죠. 4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없지만이 아니라 독서 모임 있잖아요. 교내 독서 모임. 그 다음에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있죠. 어떤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동 이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각각 순환론, 진화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간의 성장처럼 사회도 성장해 간다. 하지만 사회도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그 그래프는 꺾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사회가 변동한다는 것이 발전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흥했다가 망했다, 흥했다가 망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보는 가는 이제 순환론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사회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왔다. 이 부분이 이제 요게 진화론이다. 항상 사회는 변동하고 그 변동이 곧 발전이다 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론은 미래 사회의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 맞는 말이죠. 왜요? 순환론의 입장에선 지금이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할지 아니면 여기가 고점이었고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지 혹은 저점이었고 앞으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는지를 전혀 판단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떤 미리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앞인 1번에서 나와줬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진화론은 항상 사회변동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죠. 아니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이제 순환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한 사회임을 전제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반복한다고 변동하는 것은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사회 변동 자체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라면 이 주식 그래프 자체가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도 모르는데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겠죠. 그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사회 변동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는데 용이해요. 왜요? 언젠가는 흥흥하고 언젠간 망할 거니까.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이번 달, 올해의 한 사회의 사회 변동이 어떻게 될지 발전할 것인지 쇠락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사회도 발전을 할 것이고 장기적인 사회도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사회는 항상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5번 선지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진화론은 단기, 순환론은 장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핀트를 잘 맞춰서 순환론은 장기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하기엔 용이하지만 단기적인 사회변동을 설명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 이론 A에서 C인데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잘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 을, 병이 있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그 다음 낙인 이론이 후보로 제시가 됐고 A, B, C가 나와 있단 말이죠. A와 B와 C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럼 이제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갑은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다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갑이 일탈을 저질렀으면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의해서 일탈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차별교제 이론 아니면 낙인 이론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을이 일탈을 저질렀으면 낙인 이론 아니면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일탈을 저질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병의 경우에는 사회규범을 위반했는데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병의 경우에는 그러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교제 이론으로 일탈을 저질렀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갑은 A나 B, 을은 B나 C, 병은 A나 C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차별교제 이론이 바로 A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병도 갑도 설명이 되는데 을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일탈은 A나 B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낙인 이론이 B가 되겠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C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를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 여기다 한번 적어 놓을게요. C는 머튼. 자, 1번. 차별교제 이론은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 확대.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는데 그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부족했다. 그 말을 이제 제도화된 기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해결책이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B, 즉 낙인 이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의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의 학습 과정.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입니다. 상호작용은 낙인 이론도 차별교제 이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일탈 자체를 배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 즉 A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린 선지고요. 3번을 보시면 정상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B, 즉 낙인 이론에 죄송합니다. 차별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을 보시면 낙인 이론은 머튼이나 차별교제 이론과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낙인을 찍고 누군가는 낙인을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선지를 보시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과 달리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 이것이 일탈의 대책이다. 이거는 ABC 어느 것도 아니죠.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 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